안녕하세요. 향기로운 와인 이야기의 이수정 교수입니다. 오늘 어느덧 마지막 차신 10차시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와인과 정찬 실습이라는 주제로 어떤 와인과 과연 어떤 음식이 더 잘 어울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인 실습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비록 오늘은 20분을 모시고 하는 미니 강의지만 다음에는 많은 분들을 모시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고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 강의를 활용을 하셔서 내가 먹는 와인과 음식이 어떤 매칭을 이루어야 좋은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향기로운 와인 이야기 벌써 10차시로 달려왔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니까 온라인 강의였지만 제가 늘 뵙던 분들처럼 너무나 정겹고 반가운 것 같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수정 교수입니다. 네, 온라인 강의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와인이라는 게 조금은 다가가기가 어려운 부분일 때도 있잖아요. 사실 저도 처음에 와인을 시작을 했을 때 와인이라는 거에 대한 굉장히 큰 선입견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었고, 하지만 와인을 접하면서 또 그런 선입견이 많이 깨지고 훨씬 더 와인을 많이 즐길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제 저와 같이 10차시라는 시간 동안 달려오시면서 와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조금은 어렵게 생각했지만 내가 1차시, 2차시를 겪어가면서 조금은 더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전 그걸로만으로도 너무나 만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을 이제 방송으로만 뵙게 되는데 직접 뵈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됐어요. 또한 선생님들은 언제가 가장 행복하세요? 저는 맛있는 거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맛있는 음식과 맛있는 와인을 매칭을 해서 먹을 때만큼 정말 행복한 순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맛있게 식사를 하시면서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음식과 와인을 잘 즐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와인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포도 품종부터 해서 너무 많은 수업들을 진행을 했었어요. 또 와인 서비스라든지 오픈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쭉 온라인 강의로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와인하고 음식하고의 매칭하는 그런 조화로운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와인 서비스 매너에 대해서 수업을 짤막하게 진행을 하고 바로 와인과의 조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쪽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 불편하시더라도 약간 틀어보셔야 화면을 보시기가 조금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와인 서비스 매너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선생님들 포도 품종 공부했던 거 기억나세요? 혹시 품종 공부하시면서 저 품종 매력적이다 한번 사 먹어봐야지 해서 한번 시도해보신 분 계세요? 선생님 끄덕끄덕 하시는데 어떤 포도 품종으로 구매해서 드셔보셨어요? 쉬라즈. 그렇죠. 저희가 온라인 강의였지만 쉬라즈가 굉장히 파워풀하면서 남성스럽고 또 호주를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품종이라는 것도 공부를 했었어요. 어떻게 만족하셨나요? 잘 맞는 품종인 것 같으셨어요? 네, 다행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품종에 대해서도 쭉 공부를 했고 몇몇 분들은 벌써 와인을 한번 트라이 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자, 이제는 저희가 이렇게 레스토랑에 정말 딱 이렇게 도착을 했죠. 한번 와인은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와인을 이제 주문을 해야겠죠. 내가 품종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고 각각의 나라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그럼 내가 오늘은 어떤 와인을 마실까에 대해서 이제 다들 생각을 하셨을 텐데 첫 번째는 내가 주문하고자 하는 요리에 맞춰서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오늘 저희가 하고자 하는 수업이 바로 그겁니다. 과연 정말 육류는 레드하고만 좋을까? 화이트하고는 좋지 않을까? 이런 걸 한번 매칭을 쭉 해볼 텐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먹는 요리랑 어떤 와인이 이제 주가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날의 예산에 맞춰서 주문을 하시는 게 좋겠죠. 사실 비용이 여유가 좀 많이 있다면
없다면 뭐 그렇게 거리끼지 않고 와인을 구매를 해서 드실 테지만 그래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버젯에 맞춰서 드실 텐데 사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와인 리스트가 쭉 옆에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각각의 업장마다 어느 곳에서는 뭐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이렇게 종류별로 하는 곳들도 있고 어떤 곳들은 뭐 프랑스 와인, 이탈리아 와인, 국가별로 이렇게 분리를 해놓은 곳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버젯이 예를 들어서 3만 원이에요. 와인을 살 수 있는 금액이 3만 원인데 뭐 남자친구나 뭐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러 왔어요. 그럴 때 굳이 딱 이렇게 메뉴판을 가리키시면서 3만 원짜리 와인 하나 추천해 주세요라고 금액을 오픈하실 필요는 절대 없으시고요. 저렇게 와인 리스트에 이제 3만 원대 가격대에 손을 탁 올리시고 제가 오늘 파스타를 먹을 건데 이 정도 가격대에 좋은 와인 하나 추천해 주세요라고 하면 업장에 계시는 이제 소믈리에 분들은 아, 우리 고객님 버젯이 오늘 한 3만 원 정도 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가격대에 맞는 좋은 와인을 분명 추천을 해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뭐 접대를 하거나 뭐 친구들을 초대를 해서 와인을 먹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을 텐데 굳이 가격을 오픈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메뉴판에 손을 대시면서 이 정도 가격대에 맞는 와인을 추천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취향을 고려해서 와인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아까 우리 선생님 쉬라 와인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와인은 정말 너무나 다양한 색과 또 맛을 가지고 있는 이제 종류를 가진 알코올이기 때문에 뭐 같이 오신 분들에게 물어볼 수 있겠죠. 혹시 좋아하는 품종 있으세요? 혹시 좋아하는 와인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취향을 한번 먼저 고려를 해서 여쭤보는 것도 주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소믈리에 추천을 받는 것도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인데요. 우리 이렇게 롯데호텔에 너무나 멋있는 소믈리에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 업장에서 정말 음식과 가장 잘 어울리는 와인을 추천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소믈리에 분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제 파리에서 이제 파리 아크페주라고 하는 제가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소믈리에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도 저희 셰프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셨어요. 알랭 파사르라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사실 업장에 많이 안 계세요. 맨날 뭐 그리스 아니면 일본 이렇게 많이 출장을 다니시는데 셰프님이 이제 딱 이제 프랑스에 도착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시즈널 메뉴 개발을 하잖아요. 그때 메뉴가 바뀔 때마다 항상 이제 소믈리에들은 다 같이 남아요. 그리고 나서 이 음식과 가장 잘 어울리는 와인이 뭘까라는 걸 고민을 합니다. 왜냐? 우리 레스토랑에 오신 고객분들에게 가장 맛있는 와인을 선물해 드리기 위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소믈리에를 딱 믿으시고 이제 업장에 딱 오셔서 뭐 파스타다 아니면 내가 오늘은 랍스타다 아니 스테이크를 먹겠다라고 했을 때 소믈리에 추천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와인을 저희가 딱 선택을 했어요. 와인을 선택하고 나서는 이제 와인병을 들고 저희 테이블로 이제 소믈리에 분들이 딱 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호스트 테이스팅이라는 걸 할 거예요. 호스트 테이스팅이라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선생님들을 다 초대를 했어요. 이 모임의 호스트는 바로 저겠죠. 그러면 제가 와인을 몇 개를 셀렉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인을 오픈을 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하기 전에 제가 소량을 테이스팅을 하고 이 와인이 과연 지금 컨디션은 좋은지 또 뭐 변질되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체크하는 게 바로 호스트 테이스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호스트 테이스팅을 굉장히 꺼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왜냐, 이렇게 저희가 지금 이렇게 딱 저와 함께 이렇게 테이블에 딱 와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소믈리에 분이 오셔서 딱 자, 호스트 테이스팅 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면 너무 그게 나만 봐 하는 것 같아서 창피하신가 봐요. 그래서 그냥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와인은 발효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컨디션이 변할 수도 있고 보관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가 비록 선택을 했지만 좋은 상태로 마실 수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초대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표로 맛을 먼저 보자라는 걸로 호스트 테이스팅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호스트 테이스팅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와인병을 먼저 가지고 오시면 레이블을 먼저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겠죠. 와인의 레이블을 한번 쭉 확인을 하시고
저희가 한번 사진을 쭉 보도록 할게요. 와인의 레이블을 이런 식으로 쭉 확인을 하신 다음에 코르크 상태를 한번 체크를 할 거예요. 소믈리에 분들이 와인을 오픈을 하고 나면 코르크를 이제 저희 테이블에 딱 놔주시는데요. 코르크의 향을 한번 맡아보시면서 이 향이 변질되진 않았는지 아니면 와인이 너무 끓어 넘치지는 않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실 수도 있어요. 혹시 곰팡이가 슬진 않았는지 녹이 슬진 않았는지 등등등 한번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코르크에 곰팡이가 약간 슬어 있어도 와인 상태는 굉장히 컨디션이 좋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르크는 와인을 마시기 전에 한번 체크하는 거지 와인은 꼭 한번 드셔보시고 테이스팅을 해보시고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나면 저희가 이제 시각, 후각, 미각 순으로 이제 테이스팅을 할 텐데 지금 선생님들 앞자리에 저희가 이렇게 예쁜 샴페인 글라스에 샴페인을 조금은 이제 따라 놓았습니다. 샴페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포가 계속 끊임없이 올라오는 게 너무나 매력적이고 저희 이렇게 만나서 너무나 반갑잖아요. 이렇게 축하하는 자리라던가 이렇게 반가울 때 축하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는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샴페인이든 아니든 모든 와인은 시각, 후각, 미각 순으로 테이스팅을 하는데 저희 다 공부하셨잖아요. 온라인으로. 자, 눈으로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이물질은 없는지 또 뭐 레드나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 하얀 린넨 같은 곳에 이렇게 대보시면서 이 아이의 지금 나이는 한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거를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호스트 테이스팅을 할 때는 간단하게 시각으로 체크를 하시고 향을 한번 맡아보시고요. 그리고 미각으로 맛을 보시면 되는데 저 한번 봐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주세요. 아니 왜 우리 선생님이 저 앞에서 지저분하게 호로록 잡잡을 하고 계시는 걸까? 저는요 지금 호로록 호로록 하면서 입안에 공기를 주입하면서 입 자체에서도 와인의 향이라든지 이런 풍미를 조금 더 깨우는 작업을 한 겁니다. 사실 사람의 혀는요 맛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분산이 되어 있는데요. 신맛, 단맛, 짠맛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돌기세포들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너무나 좋은 이런 와인들을 그냥 입에 넣으시고 꿀꺽하고 삼키기보다는 지금 제가 한 것처럼 호로록 호로록 공기를 조금은 불어일으키시면서 향도 한번 더 느껴보시고 입안에서 혀를 찬찬히 굴리시면서 다양한 맛은 어떤지 이 와인의 질감은 어떤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호스트 테이스팅을 할 때는요 간단하게 시각, 후각, 미각 순으로 가주시는데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호스트 테이스팅을 한 10분을 하시면 돼요. 보시면서 계속 잘 아래서 돌리시고 향 맡으시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것 또한 에티켓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빠른 시간 안에 이 와인의 컨디션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와인에 대한 평가를 한마디 딱 해주시는데요. 보통 많은 분들이 저도 이제 소믈리에 때 와인을 서비스하고 나서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주세요. 이렇게 한마디를 하시거나 아니면 좋네요. 이렇게 딱 한마디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테이스팅 하는 거 다 배웠잖아요, 선생님들. 딱 한번 이제 스월링도 하시고 향도 맛도 보시면 이제 선생님들이 표현하고 싶은 얘기를 한마디 짤막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와인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과실량이 훨씬 풍성하고 굉장히 상큼하고 좋네요. 이런 식으로 한마디를 딱 해주시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소믈리에들은 고객, 호스트 분을 제외한 나머지 게스트 분을 쭉 와인 서비스를 해드리고 마지막에 호스트에게 와인을 따라 드리고 이제 딱 뒤로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와인에 대한 한마디를 딱 해주시는 게 저희 소믈리에들이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께서 호스트이실 때 이렇게 이 와인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과실량도 좋고 너무 맛있고 좋네요 라고 해주시면 같이 온 게스트 분들은 이미 와인을 마시기 전에도 이 와인은 너무나 향기롭고 맛있는 와인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 코멘트 딱 해주시는 것도 너무나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건배 제의를 하셔야겠죠.
오늘 이렇게 더운 날씨에 이렇게 롯데 호텔까지 이렇게 멀리 먼 걸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사실 저희가 온라인으로만 만나다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뵈니까 저 또한 너무나 반가운 것 같아요. 너무나 다 미인이시고 미남이시고 제가 또 이렇게 밥 먹는 동안 계속 설레일 것 같은데, 이렇게 저희가 좋은 자리를 마련하게 돼서 너무나 저 또한 영광이고요. 선생님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건배 제의를 하면 건배 안 해주실 건가요? 안 해주실 건가요? 자, 다들 와인잔 잡으시고요. 네, 지금 샴페인이 다 잠겨 있습니다. 샴페인 글라스 잡으시고, 아무리 반가우셔도 저를 향해 달려오실 필요 절대 없으세요. 자, 옆에 분들과 짠짠하고 한번 잔을 부딪히도록 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짠짠하고 옆에 분들과 부딪혀 주시면 되는데,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진을 보시면 뭔가 이상하다, 뭐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시는 거 없으세요? 잔의 위치가, 잔이 높낮이가 좀 다른 것 같아. 또 뭐 다른 거 느끼시는 거 없으세요? 뭐가 있을까요? 너무 해맑으신가요, 두 분이? 와인을 빨리 드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가요? 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뭐, 잔의 높낮이가 너무 다른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시선입니다, 시선. 저희가 건배를 할 때는요, 항상 눈을 마주치면서 건배를 하는데요. 서양에서는 건배를 할 때 아이 컨택을 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큰 신뢰라고 합니다. 저희가 명함을 주고받을 때도 항상 아이 컨택을 하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외국 정상분은 저희 이제 고인이 되신 김대중 대통령을 자꾸 바라보고 계시는데, 대통령님은 빨리 와인이 드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자꾸 와인만 바라보고 계시는데, 자,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너무 반갑잖아요, 지금. 사랑하는 눈빛을 팍팍 쏘시면서 아이 컨택 하시면서 다시 한번 건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눈을 피하지 마시고요. 반갑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자, 사진을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많이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건배할 때 그냥 뭐 잔 부딪히면 되지 뭐 이러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참 잔 맞춤에는 익숙하시지만 이 눈 맞춤에는 참 어색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다 아래만 보고 계시죠, 지금. 아무도 이제 눈을 보지 않아요. 탐 크루즈가 내한을 했어요. 서로 지금 막 눈을 보는데 지금 막 아래만 보세요. 창피하신가 봐요. 결혼식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어떤가요? 신랑 신부 주례할 것 없이 다 아래만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렇게 좋은 와인을 여러분들과 나눠서 너무나 즐겁습니다라는 의미로 아이 컨택을 하면서 저희가 건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에서도 손님들 많이 초대하시잖아요. 그럴 때 와인을 따를 때는요, 항상 오른쪽에서 따라주시는 게 좋은데요. 그 이유는 와인을 따라줄 때 와인의 레이블이 와인을 받는 사람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조금은 이제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조금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가 오른쪽에서 서비스를 하고요. 항상 레이블이 보이게 따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만찬 같은 자리에 내가 지금 마시고 있는 와인이 너무나 궁금한데 물어보기에는 조금은 엄숙한 자리일 때 와인 레이블을 확 뒤로 돌려서 이렇게 따라주는 소믈리에가 그렇게 야속할 수가 없을지 몰라요. 그쵸? 그래서 항상 레이블이 보이게 따라주시고요. 와인은요,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사이 이 아래 정도로 따라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넘쳐야 정이다 라고 해서 왜 맥주 따를 때도 저희 막 따르면서 넘치면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런데 와인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알려드렸듯이 향으로도 채워서 먹는 음료기 때문에요. 술이기 때문에 와인을 이렇게 가득 따라주시면 사실 불안해서 제대로 스월링을 하지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에서 2분의 1 선 정도까지만 따라 주시고 나머지는 향으로 채운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잔은요, 테이블에 가만히 놔두시면 되는데요. 또 우리나라 고객분들 너무나 친절하시잖아요. 이렇게 소믈리에들이 이렇게 와인을 따라주려고 하면 이렇게 앉아서 또 너무나 친절하게 이렇게 와인잔을 이렇게 들어주세요. 그러면 와인잔이 얼마나 커요. 소믈리에들은 이제 와인을 따르면서
더 높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테이블에 놓아주시면 되고요. 많이들 그러세요. 아니 동방예의지국에서 어른이 와인을 주시는데 어떻게 저희가 두 손을 탁 놓고 먹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어른이 주실 때는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두 손으로 받기도 하거든요. 에티켓이라는 건 그때그때 상황과 문화에 맞춰서 하는 거고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레스토랑에서나 이렇게 활용하실 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와인을 받을 때 그냥 테이블에 이렇게 놓고 있으면 되냐? 정 불편하다 그러실 때는 지금 이런 식으로 와인을 따라줄 때 맞아요. 그렇게 아랫부분에 이렇게 손을 지그시 올려주시면 아 와인을 따라주는 사람한테도 어느 정도 내가 마음을 표현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와인잔 이렇게 번쩍번쩍 안 들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가만히 손만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와인잔은 어딜 잡아야 되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사실 뭐 정상회담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외국 정상분들도 이렇게 잡으시는 경우들도 많이 보잖아요. 내가 가장 편하게 잡는 게 어찌 보면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와인 글라스는요, 굉장히 얇아요. 또 뭐 고급 와인 글라스일수록 훨씬 더 이 림부분이랑 더 얇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금 샴페인처럼 차갑게 칠링을 해서 마시는 와인을 저희가 이렇게 손으로 감싸버리면 금세 온도가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금세 따뜻해지기 때문에 가장 좋은 이 스템, 다리 부분을 잡아주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실 뭐 이렇게 멋있어 보이나요? 이렇게 뭐 다양하게 잡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선생님들도 활용을 하시고 이런 경우들도 있겠죠. 내가 레드 와인인데 좀 너무 차갑게 되어 있어서 조금은 온도를 올리고 싶다 하실 때는 이렇게 손의 온기를 이용해서 잡아서 드시는 것도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스월링은요, 보통 한 3번에서 4번 정도만 저희가 가볍게 해주시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식사하시는 내내 1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수 있죠. 내가 계속 이렇게 와인의 향을 한번 즐기고 싶다는데 하지만 비즈니스 자리라든지 그럴 때는요, 너무 잦은 스월링은 시선을 분산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3-4번 정도 가볍게 하시고 식사를 하시면 되고 와인을 즐기시면 되고요. 별표 3개입니다. 원샷은 금물입니다. 제가 굉장히 이제 VIP 강의라든지 이제 기업체 이제 뭐 임원단들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막 하면서 매너도 얘기해드리고 이제 막 와인에 대한 스토리랑 쭉 풀고 나면 즐겁게 와인을 다 이제 배우시고 마지막에는 항상 막 회장님들, 임원분들 일어나셔서 딱 한마디 하세요. 자, 원샷을 외치세요. 그래서 제가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와인은요 너무나 매력적인 술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여줄 수 있는 향과 맛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술을 저희가 꿀꺽하고 원샷 해버리기 너무나 아깝잖아요. 또한 와인은 음식하고 즐기기에도 너무나 좋은 술이니까 천천히 음미를 하시면서 드시면 좋습니다. 이거 별표 3개예요. 특히 남성분들 원샷은 금물입니다. 자, 동석자가 와인을 마시려고 할 때는요. 같이 응대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와인잔을 드시면 살짝 멀리 있더라도 아이 컨택이라도 하시면서 와인잔을 들어주시고 와인은 첨잔이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인잔이 다 비기 전에 내가 우리 집에 이렇게 초대한 사람들이 와인을 즐기고 있다면 와인잔이 다 아래 떨어지기 전에 조금씩 첨잔으로 따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소믈리에들의 역할도 항상 고객님의 와인 글라스를 와칭을 쭉 하면서 고객님의 와인잔이 비기 전에 조금씩 서비스를 해드리고요. 오늘 여기저기 이렇게 잘생기고 예쁜 우리 스텝 친구들이 선생님들 식사하실 때 와인을 조금씩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해드릴 겁니다. 와인, 뭐 서양에서는 와인잔이 이렇게 비어있으면 더 이상 난 와인을 마시지 않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소믈리에 분들 혹은 내가 집에 초대를 했을 때는 호스트시라면 그런 걸 잘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양을 하실 때는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제가 힐튼 호텔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저희가 룸이 있어요. 그러면 뭐 비즈니스 모임이라든지 뭐 회식 자리에 이렇게 술을 드시고 가시는데 제가 이제 또 와인 서비스하러 딱 들어가면 벌써 저쪽에 계신 여성분이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이제 술이 약하신 분이죠.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저를 향해서 손짓을 하시는 거예요. 나 와인 주지 마요. 나 와인 주지 마요. 이렇게 막
사인을 보내세요. 그러실 필요 없이 제가 와인을 서비스하러 갔을 때 나 진짜 너무 취했다. 더 이상 와인을 못 마시겠다 하면 소믈리에가 와인 서비스를 하려고 할 때 위에 살짝만 이렇게 손을 올려주시면 우리 고객님 더 이상 이제 와인 못 드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서비스를 해드리지 않을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다 알고도 있을 수 있지만 한번 천천히 와인 서비스 매너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오늘 와인과 음식의 조화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아까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맛있는 거 먹을 때가 그렇게 행복해요. 정말 저 막 취미가 맛집 탐방이거든요. 막 맛있는 거 먹을 때 너무 즐거운데 또 그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궁합이 잘 맞는 와인을 곁들일 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 스스로가 굉장히 쾌감을 느껴요. 그런데 간혹 가다 이렇게 미스매칭이 될 때는 와인도 죽는 것 같고 음식도 죽는 것 같고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인하고 음식 매칭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쭉 수업을 진행을 해 볼 텐데요. 먼저 마리아주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리아주는 프랑스어인데요. 즉 결혼이라는 뜻이거든요. 음식과 와인의 궁합을 뜻하는 겁니다. 그만큼 잘 어울리는 그런 관계를 얘기를 하고요. 보통 뭐 영어로는 저희가 뭐 페어링이 좋다, 이탈리아어로는 뭐 아비나멘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비나멘토라는 뜻도 조화, 결합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이 결혼이라는 거에 대한 굉장한 환상이 있어요. 그래서 궁합 뭐 결혼하면 뭐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좀 더 채워주고 남편의 뭐 부족한 걸 와이프가 채워주고 막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들 표정이 안 좋아지세요. 아닌가 봐요. 근데 저는 이제 환상을 계속 지키고 있으려고요. 그만큼 결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면서 더 좋은 상승 효과를 해서 가는 것처럼 프랑스 사람들이 너무나 로맨틱한 단어로 이 와인하고 음식 매칭을 저희가 마리아주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와인과 음식의 마리아주를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음식과 와인의 매칭을 하는 데는 너무나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첫 번째는 이제 기능적 역할입니다. 음식을 계속 먹으면서 이렇게 목매임이라든지 그런 갈증을 해소를 해주는 역할도 있고요. 음식이 기름지거나 이럴 때 먹은 음식을 조금 깔끔하게 씻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다음에 올 수 있는 음식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이렇게 씻어내주는 기능을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요. 더 플러스가 돼서 이런 감각적 역할을 해줍니다. 즉 음식과 와인과의 마리아주, 즉 궁합이 잘 맞을 때는 음식의 풍미를 훨씬 더 살려주고요. 와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견고함이라든지 그런 맛도 훨씬 더 끌어올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조화를 이루어서 저희는 공부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그럼 와인하고 음식의 궁합은 과연 어떻게 맞춰야 되냐? 그냥 음식 먹을 때 집에 있는 와인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먹으면 되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나름 공식 아닌 공식들이 있습니다. 보통 첫 번째 저희가 신토브리의 법칙이라고 해서요. 그 지역의 음식과 와인을 매칭을 할 때는 조화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저희가 컬러 매칭이라고 해서 음식의 색과 와인의 색이 어느 정도 조화가 이룰 때 굉장히 좋은 조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혹시 이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어딜까요? 뭐 단풍이 굉장히 아름답게 지어 있는데 여기가 고창 선운사예요. 선운사. 네, 선생님 선운사인데요. 선운사면 술이 뭐가 생각나세요? 복분자 딱 생각나시죠? 선생님 복분자면 또 뭐가 생각나시나요? 음식은 뭐가 생각나죠? 고창? 장어 생각나시죠? 그쵸? 우리 선운사 가면 꼭 복분자랑 장어를 먹잖아요. 그쪽 지역에서 이제 생산이 되는 그런 술과 그쪽 이제 풍천 장어를 많이 드시는데 제가 프랑스에서 공부를 할 때 좀 궁금했어요.
왜 그럴까? 왜 프랑스 사람들은 부르고뉴 달팽이 요리를 먹으면서 부르고뉴 와인을 즐기고 프랑스에서는 뭐 보르도 지역 같은 경우는 보르도 레드 와인을 먹으면서 왜 육류 뭐 이런 양이라든지 뭐 이런 걸 즐길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 소믈리에분한테 제가 여쭤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지역에 흐르는 뭐 토양이라든지 물이 같은 맥락으로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풀이 됐든 그 풀을 먹고 자란 뭐 소가 됐든 그렇게 생성된 와인이 됐든 포도나무가 됐든 하나의 이렇게 흐름이 흐르기 때문에 궁합적인 게 맞지 않냐라고 굉장히 로맨틱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는 그런 말도 일맥상통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듯 음식과 와인은요, 같은 지역에서 나오는 것들은 서로 보완관계를 이룰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요리를 드실 때 이렇게 뭐 토마토 소스가 많이 들어간 파스타라든지 샐러드라든지 아니면 뭐 피자를 드실 때는 이탈리아 지역에서 나오는, 이따 저희 또 테이스팅 할 텐데 끼안티 와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산지오 베제라는 품종이 들어가 있는데요. 굉장히 산미가 좋은 와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탈리아 음식하고는 또 이탈리아 와인하고의 궁합이 굉장히 좋아요. 또 스페인 빠에야 같은 거를 먹을 때는 또 스페인 와인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적인 부분을 한번 매칭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색에 의한 분류인데요. 예를 들어서 생선은 화이트이기 때문에 화이트 와인을 매칭하면 어떠냐. 육류는 붉은색을 보여주기 때문에 레드 와인을 매칭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색깔적인 요인도 있지만 왜 우리가 회 먹을 때요. 선생님들 뭐 뿌리죠? 회 먹을 때 뭐 뿌리죠? 레몬 뿌리죠. 훨씬 더 이 생선의 비린내를 없애주면서 훨씬 더 상큼함을 느끼기 위해서 레몬을 뿌리는데요. 마찬가지로 생선 요리를 드실 때는 이 화이트 와인이 이런 레몬의 역할을 해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산뜻하게 즐길 수가 있고, 레드 와인 같은 경우는 육류를 드실 때는요, 이 육류에 들어있는 그런 프로테인 같은 경우를 이 레드 와인의 탄닌이 훨씬 더 부드럽게 녹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렸을 때부터 배웠죠. 뭐 생선은 화이트, 고기는 레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셨었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게 100% 정답은 아니에요. 색에 의해서도 생선이 다 하얀 생선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고기라고 해서 다 붉은 고기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우리 하얀 살 가지고 있는 고기들은 뭐가 있죠? 뭐가 있죠? 하얀 살을 가지고 있는 고기는 닭고기도 하얀 살이고 돼지고기도 익히고 나면 하얀 살이잖아요. 그렇듯 이렇게 닭고기라든지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요. 하얀색을 보여주기 때문에 조금은 가벼운 레드 와인을 결합해서 드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약간 오크 터치된 무거운 화이트 와인하고도 어느 정도의 조화를 이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선이라고 다 하얀가요? 붉은 살을 보여주는 생선은 뭐가 있죠? 연어, 또 뭐 있죠? 뭐 있죠? 참치, 그쵸? 근데 재밌는 게 이렇게 붉은 살을 보여주는 연어나 참치 같은 경우는 생선 중에서도 약간 기름기가 있고 약간 무거운 생선들입니다. 그럴 때는 화이트 와인하고의 매칭도 좋지만 약간은 가벼운 레드 와인하고도 매칭을 어느 정도는 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선입견을 고기는 무조건 레드랑 먹어야 돼. 생선은 무조건 화이트랑 먹어야 돼가 아니라 저는 가끔 삼겹살 먹을 때 소비뇽 블랑을 즐길 때도 있어요. 물론 더 가벼운 레드를 먹기도 하지만 소비뇽 블랑을 같이 먹게 되면 약간 삼겹살의 그런 기름기를 좀 눌러주기도 하고요. 소비뇽 블랑의 그런 허브 향이라던 이런 산뜻함이 훨씬 좋은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저하지 마시고 한번 이런 궁합은 어떨지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질감과 농도에 따라서도 저희가 와인 매칭을 할 텐데요. 즉 담백하고 가벼운 음식 같은 경우는요. 와인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이따 테이스팅을 해보겠지만 와인도 조금은 가볍고 이런 와인들이 있어요. 하지만 입안에 넣었을 때부터 혀를 쫙 조여주는 것처럼 묵직한 와인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와인에도 무게가 있듯이 음식에도
무게가 있어요. 즉 담백하고 가벼운 음식, 뭐 닭고기살, 샐러드라든지 이런 걸 드실 때는 라이트한 혹은 미디엄 바디의 와인을 즐겨주시는 게 좋고요. 굉장히 스테이크라든지 뭐 우리 왜 막 양고기라든지 이렇게 묵직한 음식을 드실 때는 약간 풀바디의 와인을 드시면 됩니다. 자, 쉽게 설명을 하면요. 자, 우리가 입안에서 느끼는 질감이라는 게 선생님들 물을 한 모금 드시는 것과 우유를 한 모금 드시는 것과 뭐가 더 무겁죠? 입안에서 그쵸, 우유가 더 무겁죠. 우리가 오렌지 주스를 먹는 것과 토마토 주스를 먹는 것과 뭐가 좀 더 무겁죠? 토마토 주스가 무겁죠. 이렇게 액체에도 입에서 느껴지는 무게감과 질감이 있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시장에 가서 닭 한 마리를 샀어요. 그래서 닭을 사서 반절로 툭 잘라서 하나는 제가 깨끗하게 손질해서 그냥 맑게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백숙을 만들었고요. 하나는 제가 막 고춧가루 막 양념을 해서 감자도 넣고 해서 닭 볶음탕을 만들었습니다. 자, 둘 중에 어떤 음식이 훨씬 더 무게감이 있나요? 그쵸? 백숙은 정말 가볍게 정말 깨끗하게 끓여서 이렇게 살만 싹싹싹싹 찢어서 먹는 거와 정말 다양한 양념이 들어가서 푹푹 익힌 거는 같은 닭이어도 질감이 달라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음식을 드실 때도 그 질감이라는 걸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와인하고 음식 매칭을 할 때는 이렇게 가벼운 질감은 조금은 가벼운 바디의 와인을, 무거운 질감의 와인은 약간의 풀바디의 와인을 즐겨주시는 게 훨씬 궁합적으로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맛은요 너무나 다양해요. 단맛, 신맛, 짠맛, 쓴맛, 매운맛 이렇게 다양한 맛들이 있는데 와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와인도 스위트 와인 너무나 달콤하고요. 일반 뭐 와인 너무 뭐 소비뇽 블랑 같은 거 너무 신맛도 상큼하니 강해요. 와인에도 단맛, 신맛, 짠맛, 떫은 맛, 또 스파이시한 향 등 다양한 맛과 향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론은요, 상호 보완적인 관계, 즉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주시는 거예요. 약간 단맛이 나는 음식은 달콤한 와인, 조금 산뜻한 뭐 비네거 소스라든지 레몬 유자 소스라든지 산뜻한 소스를 곁들인 뭐 이런 샐러드는 약간 상큼한 와인, 이런 식으로 맛도 약간 같은 관계로 나아가 주시는 게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지금 쭉 보시는 게 신맛이 나는 와인들은 과연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걸 쭉 적어봤습니다. 신맛 나는 와인 같은 경우는요, 짜거나 단 음식을 같이 먹을 때 이 신맛을 약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신맛이 나는 와인들은요, 음식을 조금은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음식의 기름기를 조금은 깔끔하게 씻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맛 나는 와인은요, 약간 이렇게 신맛이 나는 음식들과 곁들여 보시면 그 궁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달콤한 와인은 어떨까요? 보통 우리가 디저트 와인 하면 굉장히 달콤하잖아요. 이런 디저트 와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맛이 나는 음식들과 잘 어울리는데요. 간혹가다 우리가 짠맛이 나는 음식이랑 매칭을 하기도 해요. 그럴 때 또 의외의 궁합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짠 음식을 조금은 그 짠맛을, 풍미를 살려주는 역할을 하기도 때문에 의외로 또 좋은 궁합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탄닌 성분이 많은 우리 레드와인 같은 경우죠. 떫은 맛이 나는 와인은요, 일반적으로 짠 음식과 같이 드시면 떫은 맛이 더 강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또한 이런 탄닌이 많은 떫은 와인은요, 육류 요리랑 같이 드시면 굉장히 고기를 부드럽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레드와인과 이렇게 육류 요리를 같이 곁들이시면 좋습니다. 소스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질감도 좋지만 내가 과연 베이스가 되는 어떤 소스를 활용하냐에 따라서 와인의 맛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토마토 소스를 활용을 할 때는요, 약간 새콤달콤하잖아요, 토마토가. 이렇게 끼안티 이탈리아 와인을 조금 즐겨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크림 소스나 치즈 소스 뭐 이런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오크 숙성이 된 이런 샤르도네 같은 화이트 와인이랑 즐겨 드시면 좋습니다. 왜 까르보나라 스파게티 먹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와인이랑 먹으면 좋을까? 그럴 때는 산뜻한 와인 중에서도
오크 숙성을 한 약간 버터리하고 이런 풍미가 있는 화이트 와인과 곁들이시면 좋습니다. 뭐 페스토 같이 바질 소스를 활용한 그런 와인에는 뭐가 좋을까 할 때는 왜 바질이 다 허브잖아요. 허브 향이 몰씬 나는 이런 소비뇽 블랑 화이트 와인과 즐겨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굉장히 단 거는 단 거, 신 거는 신 거, 가벼운 애들은 가볍게 조화를 보려고 했어요. 의외로 대비의 조화를 보여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즉 환상의 콤비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선생님들 군고구마 드실 때 꼭 신김치 드시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굉장히 달콤한 고구마를 먹으면서 신김치를 먹잖아요. 그 단맛과 신맛을 훨씬 더 상승시켜주는 요인인데요. 프랑스에서도 이런 궁합들이 있습니다. 즉 로크포르라고 해서 곰팡이 치즈가 있어요. 굉장히 짭조름한 맛이 나는 치즈인데요. 조금 있다가 저희가 마셔볼 소테른 와인은 굉장히 달콤한 와인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이렇게 로크포르 치즈와 소테르 와인을 고구마와 김치처럼 환상의 궁합이라고 얘기를 하니 선생님들 오늘 이따 소테르 와인 한번 드셔보시고 이거 되게 맛있다 싶으시면 로크포르 치즈 한번 구매를 하세요. 요즘은 마트에서도 다 판매를 하더라고요. 곰팡이 치즈이기 때문에 약간 꺼려지긴 하지만 그 특유의 풍미와 짭조름한 맛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단맛이 나는 와인과 얼마나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는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게 와인하고 음식을 매칭하는 하나의 기본 공식이에요. 즉 같은 맛이 나는 와인들과 같은 맛이 나는 음식들, 같은 무게감이 있는 와인들과 같은 무게감의 음식들. 그래서 선생님들이 사실은 이제 9차시 동안 와인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이론 공부를 했잖아요. 와인은 조금은 만나서 같이 테이스팅도 하고 마시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환경이 온라인 강의라는 게 그런 시스템 때문에 이론 강의를 이렇게 열심히 들으셨어요. 이제는 그거를 응용을 하셔서 계속 테이스팅을 하셔야 돼요. 그것도 집에서 내가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어서 한번 그래 우리 교수님이 가르쳐줬던 소비뇽 블랑 한번 마셔보자. 까베르네 소비뇽 한번 마셔보자 해서 계속 트라이를 하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식하고 와인도요 굉장히 좋은 매칭을 보여줍니다. 뭐 갈비구이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많이 달달하잖아요. 이렇게 달달한 음식들은 고기이기 때문에 레드와인과의 매칭을 해주실 때 너무 탄닌이 강한 것보다는 조금은 더 가벼운 아이들이랑 드셔도 또 하나의 좋은 매칭이고요. 삼겹살, 항정살 같은 이런 돼지고기 이런 고기들도 너무 무거운 레드 와인은 아니지만 가벼운 뭐 화이트 와인이라든지 가벼운 레드 와인이라고도 한번 조화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매칭들이 있어요. 이런 매칭들이 제가 공식적으로 찾아낸 부분들도 있지만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찾아가시는 재미도 저는 굉장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비빔밥, 비빔밥이랑 와인을 어떻게 먹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유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손님 초대할 때 만든 게 비빔밥이랑 김밥이거든요. 가장 간편하잖아요. 한국적인 걸 보여줄 수가 있고 이런 비빔밥, 김밥 같은 경우는요 다양한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뭐 고기도 있고 야채도 있고 이럴 때는 로제 와인처럼 너무 묵직하진 않지만 화이트의 느낌을 줄 수 있는 이런 산뜻한 로제 와인하고의 궁합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한번 내가 한번 트라이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저희 소믈리에도 제가 프랑스에서 근무할 때 제가 이렇게 김밥하고 로제 와인 줬더니 베스트라고 막 이렇게 엄지를 치켜드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선입견을 가지지 마시고 왜 곱창에는 항상 소주만 먹겠습니까? 곱창에도 레드 와인이랑 또 그것도 너무 묵직하지 않은 이런 레드 와인하고도 한번 즐겨보시고 작고 트라이를 해보셔서 우리 집 식탁이 좀 더 와인과 함께 풍성해질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지금부터 이렇게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고 드셔보셔야지 나와 잘 맞는 와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 강의는 이렇게 10차시로 쭉 진행이 됐지만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저는 지금도 계속 와인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죠. 이제 발 못 빼세요. 이제 발을 담가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발 못 빼세요. 이제 또 이렇게 오프라인 강의도 한 번씩 하면서 이렇게 또 저랑도 만나 뵙고 하면서
너무 풍요로운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과 와인을 이렇게 즐기면서 그 한두 시간만큼은 너무나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은 더 즐기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와인과 음식의 조화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론 강의는 이걸로 마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 강의를 시작을 할 겁니다. 제가 시트를 하나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셔도 좋지만 난 음식에 집중할래 하시면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보시면 저희가 오늘은 4가지 와인을 테이스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으로 4가지 종류의 와인을 쭉 적어놨고요. 아래로는 저희가 오늘 먹을 코스 요리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저희가 이제 샴페인부터 조금씩 천천히 서비스를 해드릴 텐데 다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남겨놔 보세요. 그래서 그 뒤에 오는 요리랑은 맛이 어떤지, 그 뒤에 오는 요리랑 맛이 어떤지를 한번 저희가 매칭을 하면서 저랑 같이 계속 얘기를 하면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사가 준비되기 전까지 이렇게 이론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